너 우리 경기도의 경기라는 이름이 내년이면 무려 1000년이 되는 거 알아? 1000년? 1000년이라고 하니 왠지 환상 속의 도시 같다. 1000년의 해를 맞이해서 경기도에서는 투어를 다니며 우리 도민들의 의견을 모으고 있대. 모아서 뭐하게? 우리의 의견을 모아 정책이 되게 한다는 거지. 단순히 1000년이 된 환상 속의 도시가 아니야. 우리의 상상이 현실로 구현되는 곳이야. 대한민국의 심장 경기도. 고려시대부터 불린 경기라는 이름은 어느새 1000년이 되었습니다. 1000년 동안 대한민국의 심장으로 뛰어온 만큼 경기도민의 목소리를 모아 미래 비전을 만들어가겠습니다. 이 캠페인은 경기도와 경기문화재단이 함께합니다. 어렵게 살아가는 우리 이웃들 돌아보는 안진걸의 이웃사람 코너입니다. 오늘은 얼마 전부터 6일 동안 한시적으로 부분 파업을 진행했던 서울 9호선 지하철 직원들 이야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참여연대 안진걸 사무처장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그러니까 전면 파업이 아니라 부분 파업이었죠. 출퇴근 시간대는 정상 운영하고 예.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노동자들이 고민이 많았던 것이죠. 예. 정말 열악한 환경에 있는데 아무래도 시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노력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뭐 예전보다는 불편이 가중되긴 했는데 여기 이제 또 필수 공익 사업장이어가지고 그렇죠. 전면 파업도 안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6일 동안 했는데 어제까지 했거든요. 그래서 지하철 9호선 물론 시민들이 불편한 그런 비용은 치렀지만 잠깐만 그 전에 예. 파업이 끝났다는 얘기는 무슨 교섭이 타결됐다는 얘기예요? 아니 이번에는 어차피 교섭 타결을 목표로 했다기보다는 지하철 9호선이 너무나 열악한 환경을 알리기 위한 거고 목표여서 예. 타결은 안 됐습니다. 그래요. 이분들이 주로 요구한 게 휴식 시간을 38분에서 한 2시간 정도 늘려달라. 그 지하철 안에서 계속 운행하면 엄청 피곤하고 뭐 공황장애가 있고 뭐 자살이 있고 막 이런 건 많이 알려져 있잖아요. 예. 그다음에 사람이 너무 적으니까 49명 정도 증원해 달라는 거 하고 예. 그다음에 지금 고선이 지옥철로 유명하잖아요. 예. 내량으로 다니잖아요. 예. 설계는 뭐 용량, 열량까지 다닐 수 있게 되는데 그래서 증차해 달라는 이런 요구도 있었는데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뚜렷한 결론은 나지 않았습니다. 서울시가 내년까지 110량을 증차하겠다라는 이제 계획 정도는 밝히긴 했는데 예. 다만 이번 파업을 통해서 이분들의 아주 열악한 환경 그다음에 지하철 9호선만 지금 민자로 운영되고 있는 것이 다시 한번 국민들한테 알려지는 기회가 됐죠. 운영하고 있는 회사가 프랑스 회사죠? 맞습니다. 이런 댓글도 있더라고요. 다 이게 이명박 때문이야라는 댓글이 있던데 이유가 근거가 있습니다. 2009년도에 개통했을 때 서울시가 무려 3조 원 84%나 가까운 돈을 댔어요. 네. 근데 민간이 16% 정도 돈을 냈거든요. 예. 그걸 민간에 맡기기로 한 겁니다. 운영사를. 그래서 운영사가 지금 메트로구로 되어 있는데 이 메트로구가 다시 이 운영은 서울 9호선 운영 주식회사한테 맡기는데 예. 거기에 주로 대주주가 RDTA라고 프랑스 대중교통공사하고 프랑스의 유명한 물 또는 뭐 공공서비스 민영화 기업이라고 하는 베올리아가 예. 이렇게 투자를 한 곳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노동자들이 프랑스 대사관도 찾아갔거든요. 그 이유가 예. 아니, 프랑스는 노동인권의 천국이라고 하면서 그러네요. 실제로 다른 나라에서 이렇게 열악하게 이런 상황을 방치하면 어떡하냐 이렇게 네. 비판은 굉장히 설득력이 있었다고 보입니다. 서울에만 1호선부터 9호선까지가 지금 운행 중인데 맞습니다. 1호선부터 8호선까지는 어쨌든 이 지하철 공사 등등이 하는 예. 거고 9호선만 민자로 운영이 되다 보니까 9호선에서 근무하는 기관사하고 직원들은 1호선부터 8호선까지의 직원들에 비해서 훨씬 더 노동 강도가 세다고 합니다. 예. 어느 정도인지 지금 기관사로 직접 일하고 있는 임미정 기관사 이야기 좀 들어보고 예. 그리고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예. 임미정 좋습니다. 기관사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몇 년째 지금 근무하시고 계신 거예요? 제가 2010년 8월 인턴으로 들어왔고요. 그 후에 정직 발령되고 지금은 횟수로 7년차 근무하고 있습니다. 네. 주간, 야간 근무 이런 건 어떻게 네, 교대가 됩니까?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일단 4일 근무하고 이틀 쉬는 주간, 야간, 휴무, 주주, 야야, 휴휴, 3주 2교대로 이제 저희가 근무를 하고 있고요. 예. 출근 시간은 매일매일 이제 분 단위로 쪼개지고요. 예. 뭐 4시 5분, 4시 8분, 4시 10분 뭐 이런 식으로 계속 분 단위로 쪼개지고요. 새벽 4시? 네네, 그렇습니다. 보통 이제 야간이라고 생각하면은 뭐 밤에 출근할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예. 오전 11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이제 야간 근무가 시작이 되고요. 오전 11시부터가 야간 근무예요? 네네. 그래서 평일 기준 이제 뭐 퇴근 시간이 새벽 2시까지 이제 그때 이제 출근 시간 분단위로 쪼개지는 출근 시간에 맞춰 보통 예. 9시간 정도 이제
각자 근무를 하게 되죠. 예. 그럼 기관사가 네. 기관실에 딱 타서 운전을 시작하면 그 네. 기관실에서 내릴 수 있을 때까지 몇 시간 정도 운행을 하는 겁니까? 그거는 저희가 이제 근무하고 있는, 저희는 이제 다이아라고 부르는데, 근무하고 있는 그 근무 스케줄에 따라서 틀리고요. 예. 제일 길게까지는 차량 기지부터 시작해서, 제일 길게는 4시간 50분까지도 있고요. 예. 네, 뭐, 제일 짧게는 2시간, 2시간 반 내지 2시간, 그렇게까지도 있고요. 그게 한 턴이 끝나면 네. 쉬고, 또 다른 이제 근무를 하고 하는데, 통틀어서 보통 5시간 34분으로 기준을 잡긴 하는데, 예. 그게 부수적인 뭐, 역과 역 이동이라던가, 예. 뭐 그런 것들은 이제 들어가지 않은 시간이죠, 그거는. 그러니까 길게 4시간 50분이면 화장실 못 가서 어떻게 해요? 그게 저희가 이제 제일 큰 문제점인데, 터널 내 간이 화장실이 마련이 되어 있긴 하는데, 네. 사실 그거를 쓸 시간도 마땅치 않고요. 왜냐하면 종착역에 도착해서 지연이 되면은 다시 출발해야 되는 출발 시간이랑 맞물려 버리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지연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바로 출발을 해야 되는 상황이 오니까, 예. 그거를 이제 사용할 수가 없죠. 그리고 위생상의 문제도 분명히 있고요. 네. 그래서 이제 뭐 개별 소변 봉투를 나눠주거나 아이고. 운전실에 이제 간이변기를 뭐 비치해 두고는 있긴 하는데, 아니, 기관실에 소변 봉투나 간이 변기가 있다고요? 아이고, 이제 벌써 7년째 근무신데 건강 괜찮으세요? 아직까지는 고맙게도 제 몸이 버텨주고는 있는 것 같습니다. 주변 분들은 어때요? 지금 이제 나이대가 아직 젊기 때문에 어떻게 버티고는 있는데요. 예. 아프신 분들도 있고 지금 상황이 많이 안 좋은 상황이긴 해요. 예. 뭐 여성 기관사들은 전체 기관사 중에 몇 분 안 된다고 하긴 하지만 여성 기관사들은 특히 좀 더 어렵지 않을까요? 저희는 이제 출산 휴가를 병행해야 되고 임신 시 이제 뭐 근무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런 것들이 이제 좀 복합적으로 문제가 돼서요. 예. 좀 좋은 방향으로 하려고 하는데 사실 쉽진 않습니다. 지금 임신을 하신 경우에는 어떻게 근무합니까? 일단 임신 확인서라는 걸 제출하게 되고요. 네. 이제 사무 인력으로. 그래요? 네. 이제 사무 인력으로 빠지게 되면은 일단 한 명이 비게 되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그거를 충원을 해주지는 않아요. 그럼 다른 사람이 일을 더 해야 돼요? 네. 해당 팀에 있는 팀원이 그 부분을 이제 채워서 들어가는 거죠. 네. 네. 그러니까 한마디로 1호선부터 8호선에 비해서 9호선은 지금 승객 수송하는 양에 비해서 직원 숫자가 기본적으로 대폭 적기 때문에 이렇게 경무에 시달리게 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인원은 아주 정말 딱 필요한 딱 그만큼만 타이트하게 잡아놓고 비게 되면은 산학협력이나 인턴 제도를 이용해서 충원하게 되지만 결국은 그 사람들도 이제 다른 기관에 뭐 공고가 난다고는 하면은 떠나죠. 떠나게 돼 있는 거죠. 네. 예. 9호선 직원들의 이직률이 그래서 대단히 높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상태로 계속이 된다면은 그 이직률은 계속해서 올라갈 수밖에 없고요. 예. 어느 조직이건 신규자만 넘쳐나는 그 조직은 정상이라고 볼 수는 없겠죠. 신규자가 넘쳐나는 데다가 일이 경무면 사고의 위험이 커지는 거 아닐까요? 교육을 어느 부분 시켜서 이제 단독 승무를 하게 되지만 쌓이는 경험치를 무시하지 못하는 직업인데 우수한 능력의 경력자들을 이미 다 떠나가 버리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임미정 기관사였고요. 아이고, 안진건 처장 어떻게 들으셨어요? 네, 뭐 정말 열악합니다. 네. 그 중간에 말씀에도 나왔는데 그 1호선에서 8호선은 이제 서울교통공사로 통합됐잖아요. 예. 거기서 기관사 1인당 수송 인력이 평균 16만 명으로 나오는데 예. 지하철 9호선은 평균 1인당 26만 명. 어이구, 차이도 그러니까, 많이 나네요. 예, 인원이 부족하다는 걸 알 수 있고 훨씬 더 부담을 느끼겠죠. 예. 어둠 속에서 운전하시면서. 그다음에 9호선 지하철 노조가 내놓은 자료 보니까 9호선 하루 평균 운전 시간이 5시간 34분 45초. 예. 전체 지하철 승무 노동력 가운데 가장 길고 대기 시간도 1시간 38분으로 1시간 38분 가장 짧았다. 예. 그러니까 다른 1, 8호선. 근데 예, 1, 8호선은 지금
서울시가 직접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이 그렇죠. 9호선을 민자로 운영하면서 아무래도 민자의 특징은 자기들이 투자한 돈을 뽑아내야 되기 때문에 네. 안전이나 노동인권을 중심으로 보다는 이윤을 중심으로 움직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기억하실 거예요. 아마 선생님들 그다음에 청취자들도 2012년대 갑자기 500원 폭등하겠다고 공고해서 난리가 맞아요. 났었잖아요. 맞아요. 예. 우리나라 대중교통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거든요. 그리고 이 고선이 지옥철 사태로 혼잡도가 234%에 달한다고 해서 큰 문제가 됐죠. 그러니까 100명 들어가야 될 곳에 234명을 넣어놨다는 거거든요. 애초에 왜 민자로 했대요? 그러니까 이게 아까 그래서 제가 이 모든 게 다 이명박 정권 때문이다. 다시 하라는 말이 나왔는데 끊임없이 특혜 의혹이 있었습니다. 근데 특히, 이미 그때 30년짜리 계약을 해버렸다면서요. 맞습니다. 이제 그때 30년 계약에 그 유명한 MRG라에서 최소 수입을 보장해 줍니다. 그다음에 적자가 나면 또 적자를 보전해 줘요. 예. 이 구조는 박원순 시장이 들어와서 2012년 500원 폭등을 막으면서 잘했습니다. 그때 박수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때 문제가 됐던 특혜를 받은 대주주 맥쿼리를 교체하는 데까지는 성공했는데 네. 지금 시민들은 1-8호선하고 다를 이유가 없다. 예. 빨리 1-9호선으로 가고 통합하고. 근데 그 30년간 운영권을 메트로9이라는 곳에 줬기 때문에 이 해지가 쉽지 않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법률적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만약 그냥 일방적으로 해지하면 손해배상을 해야 되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이게 이제 구조가 잘 드시는 구조 복잡한데 자 메트로9가 30년 시행을 하고 그것을 서울 9호선 운영 주식회사에 넘겼다고 그랬잖아요. 예. 이분들의 대주주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파리교통공사하고 베올리아라는 곳입니다. 거기에 현대로템이 20%, 파리교통공사하고 베올리아라는 곳이 72%, 또 베올리아 계열사가 8%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민자는 민자인데 또 다국적 기업 민자, 그렇죠. 또는 파리교통공사가 끼어 있는 희한한 민자 시스템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분들이 이것만 더 말씀드리면 실제 프랑스계 자본이 투자한 돈은 한 10억 정도밖에 안 되나 봐요. 그런데 2009년부터 2015년도까지 배당액만 234억 원을 가져갔다니까 많이 남긴 거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게 공공기관이었으면 아니, 잠깐만요. 분명한 숫자입니까? 프랑스 계열사가 투자한 거는 정확히 10억이고 예, 자본금 10억 프랑스 정도. 계열사가 가져간 배당금이 234억 맞아요? 예, 맞습니다. 2009년부터 2015년 동안. 예. 이야, 대단하군요. 그러니까 이제 공사비용 말고 공사비용은 원래 이제 저 민간 사업체 따로 냈었으니까요. 84%. 예. 아니, 저 공공이 84%, 민간이 16% 낸 거고. 예. 그래서 이제 이것 때문에 공사비용 투자되는데도 일단 참여는 했고. 그렇죠. 그 부분이 이제 메트로9 시행으로 일부 이어지게 된 것이죠. 예. 공사비용 일부를 냈다는 이유로 처음에 맥쿼리가. 알겠어요. 자, 그런데 이번에 파업도 하고 그러는데 서울시 측은 법률상 자기들이 지금 나설 수 있는 게 없다고 그랬다면서요? 왜 그래요? 뭐 좀 소극적 태도인데 예전에 500원 인상했을 때 그 박원순 시장님이 나서서 직접 그걸 막고 맥쿼리의 문제를 해결한 건 잘했는데 예. 그다음에 지하철 혼잡도 234%대도 열차를 증차시키겠다. 지금 6량으로 설계되어 있는데 4량만 다니거든요. 이것도 비용 아껴서 돈 더 많이 벌려고 하는 거거든요. 민자가. 그때도 환영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이제 파업이니까 뭐 대체 인력 투입하고 뭐 이런 조치는 했는데 기본적으로 노사관계이기 때문에 서울시가 민간 사업자이기 때문에 서울시 할 수 있는 일이 많지가 않다는 입장이고. 서울시가 사측이 아니다. 예. 소위 말하는 원청 사업자 그거네요. 원청 하청 노동자. 분명히 원청인데 지금 원청의 책임을 다 했다고 볼 수가 없는 거죠. 지금 상황에서는. 그렇죠. 다만 증차를 우리 노동자들이 요구했거든요. 그러니까 노동자들의 살인적인 노동 강도에 대한 문제 제기만 있는 게 아니라 이분들이 근데 안전하게 운전해 우리 시민들도 안전한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런 공익성이 있었고 두 번째는 증차를 요구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내년까지 110량을 추가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증차를 할 수 있는 권한은 서울시한테 있나 있습니다. 보죠? 그래서 하지만 인력 충원이나 무슨 근로시간 뭐 이런 거에는 자기가 직접 나설 수는 없다. 기본적으로 그건 노사 간의 문제다라는 건데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됩니다. 원청 책임자로서. 어차피 서울시 책임하에 지어진 거거든요. 그리고 그 건설비에 84% 3조 원을 서울시 우리 국민 세금으로 냈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생각했어도 더 나서서 그러니까 증차를 4량에서 6량으로 하고 110량을 늘리기로 한 건 잘한 거지만 그만으로는 부족하잖아요. 지금 조건에서 1-8호선과 거의 비슷한 처우 조건으로 노동강도로는 만드는 것은 서울시가 나서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게다가 지금 9호선은 노선이 자꾸 길어지고 있잖아요. 이게 계속 지금 앞으로 보훈병원 저 강동구 송파구 그쪽까지
연결할 예정이기 때문에 예. 계속 이 9호선 그리고 지금 9호선 노선도 황금 노선입니다. 그럼 황금 노선이죠. 국회 강남을 관통하고 그러니까요. 그 특급 열차 얼마나 인기 많은데요. 아니 예. 황금 노선이니까 234%가 되는 거 예,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혼잡도 230. 그래서 그 유명한 하상욱 시인의 그 지옥철이라는 시가 착하게 살았는데 우리가 왜 이곳에라고 하는 시가 데이트를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옥철이라는 시 제목입니다. 예, 그러니까 예. 시민들도 그렇고 노동자들도 다 착하게 열심히 살았는데 우리가 이곳에서 이렇게 지옥 같은 경험을 하나라는 탄식이 쏟아져 나오는 거거든요. 예. 30년짜리 계약을 해놨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조금 서울시가 적극적 역할을 해서 뭔가 변화를 주지 않으면 계속 상황은 악화될 겁니다. 맞습니다. 근데 이제 더 많은 이윤만 추구하는 걸 그대로 놔두면은 상황은 악화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다가 대형 사고도 날 수 있고 그러니까요. 지금 나흘에 이 9호선 노동자들이 파업하면서 그 사연이 많이 알려져 국민들이 되게 걱정하는데 나흘에 1시간 정도 잤다는 분들이 있는 겁니다. 이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새벽 2시에 나갔다가 네. 또 낮 2시에 나갔다니까 생체 리듬이 완전히 망가진다고 하셨잖아요. 예. 그러니까 수면 장애가 가장 심각하거든요. 수면 장애하고 공황 장애, 그다음에 환청 같은 게 들린다는 거예요. 이건 물론 다른 기관사들도 비슷한 건데 그런 상황에서 이걸 그대로 방치하면 잘못하면 대형 사고 나잖아요. 그렇죠. 한 열차 수천 명씩 다 있거든요. 그러니까 맞습니다. 이건 서울시가 일면 약간의 무리수를 둬서라도 공기업으로 해야 되는데 그게 예. 어렵다면 적극적으로 온천 사용자로서 그 시민들 안전과 노동자들 안전을 쟁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여기까지 합시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참여연대 안진걸 사무처장이었습니다.